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차죠. 다른 분들한테는 세 번째 주차인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차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교재를 지난주에 못 구매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교재 없으신 분이 한 분, 두 분 제가 주문을 추가 주문해 놓을 테니까는요. 그거는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시면 저 꼭대기에 오른쪽 끝에 공부방, 현재 강좌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열공 하고 나와있네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아래에 광고 창들이 있는데요. 지나서 쭉 내려가시면 저 위에가 서부, 중부, 북부. 우리 북부 여성발전센터에 스마트한 PC 정비 및 활용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광고가 뜨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올바른 가르침 위에 구글 사이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구글 링크를 걸어놓은 거.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본인 이름이 없으시면 아래쪽에다가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본인 이름 쓰시고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다 질문하시면 되고 잠깐 여기 지난주 강의해 놓은 거는 제가 요 공방에 가시면은요. 공방에 가시면은 날짜별로 해가지고 날짜별로 해서 우리 여기 북부 있다. 북부 이 30번에 스마트한 PC 정비와 활용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메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요거 그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링크를 여기도 클릭해놔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여기도 해놨고 요 위에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클릭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제 강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보시면은 복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빠지시는 경우에는 좀 복습을 해서 오셔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써주시면 되고요. 항상 오시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아니면 댁에서 미리 써놓으셔도 돼요. 미리 써놓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수업할 거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이제 수업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또 중간중간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또 수업에 반영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 빠져 있는 거는 번호 여기 있으니까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가 뭐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는 아니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웹. 인터넷을 웹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카카오톡은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웹 브라우저를 안 쓸 수가 없잖아. 여러분 오시면 제일 먼저 인터넷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댁에서 컴퓨터 키시면 뭐예요? 엑셀 작업하고 파워포인트 작업해요? 아니잖아요. 인터넷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뭐예요? 인터넷 하는 거잖아요. 카톡도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막 써, 막. 그냥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강의실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크롬 브라우저 사용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롬을 사용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인터넷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하고 이렇게 되냐. 요거는 이제 줄여서 IE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길게 쓰면 이렇게 돼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탐색기. 익스플로러라는 게 탐색기예요. 내 컴퓨터 창 열잖아요. 이게 탐색기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익스플로러, 탐험하다. 미 우주 왕복선 이름 중에서도 우주선 중에서도 익스플로러호가 있었어요. 탐험하는 겁니다. 아마존 강을 탐험한다 이런 거. 근데 탐험이라고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탐색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게 그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이 큰 인터넷이라는 거를 막 해적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IE라고 써놓은 거고요. 요게 느려 터졌어. 그래서 윈도우 10에 엣지라는 게 들어왔는데 요것도 문제야. 우리 센터에 들어와서 우리 뭐 강좌 선택한다거나 이런 거를 보실 때는 다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엣지는 저는 안 써봤고 또 지금은 있지만 윈도우 10에 있지만은 또 습관적으로 안 쓰니까 또 안 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크롬을 왜 제가 추천을 했냐면 크롬이란 브라우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요. 이게 일화가 있어요. 윈도우가 처음 등장할 때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서 썼었어요. 그래서 어디는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그러다가 MS사가 윈도우 버전으로 가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공짜로 제공을 한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벼락 아닙니까? 저기 공짜로 준대. 여기 돈 주고 사야 된대. 그럼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를 못 느끼니까 사용자들은 공짜냐 유료냐 무료냐 이거죠. 그게 다 무료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무료로 바꾸자 해서 무료로 바꿨는데 이미 갈아탔잖아요. 이미 갈아타고 나면 안 돌아온다니까. 그 화가 나니까 법원에 제소를 했죠. 이거는 상거래, 잘못된 상거래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MS가 잘못했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대법원 올라가는데 판결이 안 나와요. 그게 아마 한 20년 됐을걸? 아직 판결을 안 하고 있어. 아마 뭐 좀 뒤로 뭐를 받았나? MS사에서?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건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 사이에 그 유료로 판매하던 회사는 회사를 말아먹었죠? 망했지. 그럼 뭐 배상 받아봤자 뭐 할 거야?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얘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센터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강사들이 여러분 출결사항을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예로 해야 돼. 그 이유는 여러분 윈도우라는 거를 이 브라우저를 개발할 때는요. 브라우저를 개발할 때는 크롬 브라우저도 작성하고 뭐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동되게끔 홈페이지를 개발한 사람들이 맞춰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위주로 만들고 크롬 위주로 만들고 크롬도 사용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되게끔 세팅을 하고 공기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데 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한 3,400명 밖에 없어요. 강사. 우리 컴퓨터 여기 센터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만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안 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사용되고 저기도 사용되게끔 안에서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사용하는 거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되게끔 해놓은 거야. 굳이 뭐 크롬에서 안 돌아가도 상관없으니까. 돌긴 도는데 불안하게 돌아 또. 그러면 이제 네이버라는 거 있죠. 네이버.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가, 옥션 이런 거 있잖아요. 쿠팡. 이런 데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게 됐었어요. 여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해야 돌아가는 거야. 크롬에서 11번까지 접속해 갖고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려고 그러면 결제가 안 돌아가요. 그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1번가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하고 해외 배송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크롬을 써요. 인터넷 explorer 안 쓰고. 그런 사이에 저 같은 사람들도 크롬을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금융권이 안 들어가는 거야 또. 난리가 난 거야. 금융도 못해, 물건도 구매를 못해, 결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11번가 옥션 이런 쇼핑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사용되고 인터넷 explore는 기본이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엣지라든지 엣지는 이제 나중에 나온 거고 오페라, 파이어폭스, 사파리는 애플 거예요. 애플이 개발한 겁니다. 여기서도 다 돌게끔 쇼핑몰을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미 바꾼 지 오래됐어요. 저는 쇼핑몰 인터넷 explorer 안 들어가요. 인터넷 explore는 딱 요거만 사용해 저는. 여기만 요거. 여러분 출결사항 하는 것만 요거를 쓰고 그 나머지는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이게 느려요. 인터넷 explore가.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해서 그렇죠. 속도가 빠르고요. 안정적이고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블로그 활동하고 전조편 사용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쓰던 것만 쓰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따로 쓰는데 그 용도가 이제는 크롬으로 접속하면 다 맞아.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터넷 explore로 접속하면 접속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 로그인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explore로 들어가면 안 돼요. 환경이 안 나와요. 크롬으로만 돌아가야 돼요. 크롬. 선생님 그럼 크롬으로 들어가면 항상 구글이 뜨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예, 구글이라는 기업이 크롬을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구글이 만든 거예요. MS사는 윈도우 폰을 개발했죠. 윈도우 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윈도우를. 윈도우 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윈도우가 돌아가는 거야. 스마트폰인데 윈도우가 돌아가는 거야. 아이폰은 iOS라는 애플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고 MS사에서는 이제 MS폰 안 만들어요. 안 팔려. 안 사가는 거야. 아이폰을 사든지 갤럭시를 사니까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구글이 만든 거를 쓰는 거고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이 만든 거니까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영상 작업이나 사진 위주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써요. 게임 쪽으로 하는 사람들. 영상이 잘 도고 아이폰은요. 애플은 본래 사운드, 음악,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거 작업하던 거예요. 그래픽.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 있죠. 포토샵이 맥이라고 하는 애플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펜티움으로 넘어오면서 인텔 펜티움 넘어오면서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PC가 성능이 좋아지니까 아도비라는 회사가 여기에 맞게끔 포토샵을 개량해 준 거죠. 원래는 맥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애플 컴퓨터에서. 그러니까는 모든 브라우저는 이제는 크롬으로 접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육생들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 explore로 들어와도 되고 크롬으로 접속해도 되게끔 최근에 개발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잘 나오게끔 개발이 바뀌었다고. 예전에 우리 홈페이지 이렇게 안 나왔었잖아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들이 여기 북부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안 나왔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최근에.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잘 돌고 또 PC상에서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해도 잘 돌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잘 돌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이제 용역을 줘서 개발을 마친 거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쇼핑몰 11번가로 옥션 들어갈 때 크롬으로 접속하시고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실 때 크롬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explore는 좀 불편한 게 뭐 있어요? 얘를 딱 실행하면 네이버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explorer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65%를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explorer 쓰고요. 전 세계적으로 70%가 크롬을 써요. 우리나라만 유독히 인터넷 explorer 좋아해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접속하면 다음이 나오던 구글이 나오던 네이버가 나오던 네이버는 네이버가 나오게끔 여기다 막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또 다음은 여러분 V3 라이트 아시잖아요. V3 라이트 얘를 설치해서 작동되면 다음이 인터넷 초기 화면으로 가게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꼴보기 싫어서 안 쓰는 거예요. 얘를 인터넷 스포를 안 쓰는 거예요. 하도 그냥 전쟁을 벌려가지고. 크롬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실행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크롬 브라우저 접속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을 쓰면 이게 구글에서 검색돼 있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네이버로 검색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썼는데 이게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네이버 쓰시는 거였는데 인터넷 explore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죠. 대신에 인터넷 explore는 느리다 이거지. 그리고 뭔 광고창을 그렇게 뿌려대는지 몰라. 크롬은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해요. 예. 그러면 크롬은 만사 오케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크롬도 단점이 있어요. 메모리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 우리는 그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건 윈도우가 알아서 다 정리해 주는 거니까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 PC 정비 차원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크롬을 실행해 놓고 나서 포토샵을 실행하면 포토샵이 좀 더디 움직이는 건 있지. 그때는 크롬을 닫으면 돼. 크롬을 닫으면 된다고. 그런 거는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 브라우저의 종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에서 엣지라는 게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니까 꼭 쓰셔야 되고. 오페라라고 있어요. 오페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오페라 하고 우리말로 오페라를 검색하면 요 동글뱅이 나오는 게 오페라예요.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한대. 95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모질라,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크롬 이렇게 써있죠? 이게 메이저들이야. 메이저들. 이건 모르겠네. UC라는 건 모르겠다. 자, 컴퓨터 브라우저 중에 오페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페라. 이거 오페라. 굳이 다운로드 안 받아도 되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파이어폭스. 불려우. 이거 불려우 아니야? 꼬리 긴 여우. 예, 모질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이어폭스. 예. 요것도 다운로드 들어가면 요거 다운로드 눌러서 파이어폭스를 쓰시는데 저도 이걸 쓰긴 쓰거든요 지금도. 근데 뭐랄까 어차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이 활용하는 거고 크롬이면 해결되니까 굳이 얘를 설치해서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사파리라고 하는 건데 사파리는 맥켄토시 있죠? 애플 컴퓨터 여기에 기본 브라우저예요. 근데 사파리 애플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크롬 써요. 크롬이 빠르거든. 사파리라고 하는 거 요거 나침반 그리는 게 사파리인데 웹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바다를 항해하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름 잘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맥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 세 가지가 다 연동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로그인하면 다 연동돼요. 우리 컴퓨터도 이 PC도
스마트폰을 쓰실 때 안드로이드 삼성 갤럭시 쓰실 테니까 거기다가 구글 로그인하면 또 PC도 구글 로그인하고 저는 태블릿 쓰니까 태블릿이 어디 있냐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태블릿 얘도 로그인하면 다 연동돼요. 그거는 그걸 이제 우리가 저 후반기에서 배울 거예요. 12월 달에 스마트폰, PC, 태블릿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쓰시는 거. 그거를 우리 스마트 워킹이라 그래요. 스마트 워크. 이거는 고급 강좌예요. 일반 이런 센터에서는 안 하는데 소장님이 특별히 좀 하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지문 채취 방지니 뭐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이니 이런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사용하다가 암호를 저장해놨어요. 네이버 들어가서 암호 저장할 그랬더니 생각 없이 얘 그랬거든. 이 컴퓨터에. 그럼 어떻게 해요? 크롬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하면 암호 저장해드릴까요? 그럼 얘 그러면 저장되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껐다 키면 로그인이 되는데 로그아웃이 돼버리는데 크롬은 로그인이 걸려 있어요. 그런 보호,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혼자 쓰는 거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같이 쓰는 컴퓨터에서는 하여튼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볼게요. 브라우저 글자 크기 조절하기 한번 보세요. 요거.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니까 이 글자가 나왔는데 이 글자가 작아요, 커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가 1920 해상도 풀 HD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이렇게 해서 크면 좋은데 이렇게 크면 좋은데 글자가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크게 확대하시면 되잖아.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키보드 왼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컨트롤 키 있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글자가 작아지고 커지죠? 이거는 바탕화면도 그래요. 자, 바탕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났다고 또 얘기해. 고장났다고. 이것도 이렇게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작게 만들면 또 안 보인다고 뭐라 그러겠죠? 요런 건 안 돼요. 메모장은 안 돼요. 메모장은 글자를 크게 작게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보세요. 화면이 커지죠? 커지고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컨트롤하고 0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컨트롤 0. 컨트롤하고 0. 메모해 드릴게요. 왼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조절하면 크기가 바뀌어요. 글자 크기를 원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플러스 0. 여기서는 인터넷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브라우저에서는 엑셀이나 여기에서는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이 화면에 떠요. 얼마로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그건 있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그런 걸 제공해 주는데 아래 한글도 제공해 주는데 인터넷 이 브라우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창이 뜨면은 컨트롤하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얘를 누르면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또 큰 상태로 나오잖아요. 이제 컨트롤 0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이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글자 커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커지면 또 그렇지? 그 컨트롤 0 누르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고. 또 휠을 굴리다 보면 오른쪽에 떠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크게 작게 이런 것도 떠. 초기화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돋보기 그림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휠을 굴리면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데 컨트롤 0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왜냐면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이 넓게 나오잖아요. 크잖아요. 큰 모니터를 사용하시는데 글자는 작잖아요.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면은 넓고 그 중간에 글자가 요만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휠을 굴려가지고 화면에 꽉 채우게끔 해서 쓰시면 좋지. 예. 윈도우 10은 글자 크기를 조금 25% 크게 만들어서 보여줘요. 윈도우 10은 그런 걸 해줘. 인터넷 들어가나 어디 들어가면 모니터는 넓은 대신에 글자가 작기 때문에 글자를 25% 정도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하거나 또 특히 그래픽을 할 때는 원래 크기로 나와야 되고 그걸 윈도우가 알아서 해줘요. 윈도우가 알아서 해준다고. 어떤 분은요 노트북을 사셨는데 우리 화면 1920이 아니라 그게 더블 3840을 사셨어요. UHD. 그러니까는 우리 글자가 4분의 1도 더 작게 나오는 거야. 화면은 이 모니터에 가로 세로 2개, 4개 붙인 것처럼 큰 화면인데 크기는 노트북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상도가 넓은 데 비해서 글자는 더 작은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글자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해상도 있잖아요. 해상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상도를 낮춰놓고 쓰시더라고. 제가 해상도를 높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높이면 글자가 작게 나와요. 여러분 화면에. 이 빔에. 그래서 저는 낮춰놓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를 높여놓고 보여드리면 꿈뻑거리면서 작아졌죠? 화면에 이제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 불편하다니까? 인터넷 창도 조그매졌잖아요. 그렇죠? 조그매졌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쓰고 원래 크기를 안 쓰고 이렇게 글자를 큼지막하게 쓰는 거예요. 요거로. 요렇게 해서 제가 쓰는 거지. 예. 그래 여러분 보실 때 좀 글자가 큼지막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해상도 좋은 모니터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른 거죠. 브라우저별 특징에서는 IE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특히 그 유튜브라든지 유튜브는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 이런 경우에는 크롬으로 접속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면 안 들어가. 로그인이 안 돼. 그 다음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접속하시면 로그인은 되는데 그 안에 정보를 설정하거나 이게 안 들어가요. 음악을 편집하거나 그러면 음악 목록도 안 떠요. 크롬으로 접속하면 100% 뜨고요. 크롬으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대신에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쇼핑몰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쓸 필요 없는 거지. 왜? 얘가 빠르다. 이게 빠르다. 빠른 거 써야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라고? 단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시선 환경하고 다르니까 안 쓰는 거지. 그렇죠. 침대에서 주무시던 분은 바닥에서 못 주무시고 바닥에서 주무시는 침대에서 못 주무세요. 어차피 잠자는 건 똑같은 건데 환경이 다른 것 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도 침대를 써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적응을 잘하면 다 잘 할 수 있죠. 외국 사람들이 바닥 생활을 안 하고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바다리 이걸 못 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잘해. 말도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하고 그런 거지.
이제 환경을 바꿔서 쓰셔야 돼요. 환경을. 그 환경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일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이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알려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검색 공급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색을 할 때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검색을 하죠. 맞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려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네이버에 가가지고 여기서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음에서 검색한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다 또 검색하고, 구글로 검색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 구글이라고 써가지고 여기다 검색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 줘볼게요. 여기서 검색하는 거하고 여기서 검색하는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고, 얘는 주소 입력할 때 쓰는 거고, 여기는 모를 때 물어보는 데고,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시잖아. 다 여기다 두들겨 치면 돼요. 여기다 두들겨 치면 다 나온다고.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네이버 이렇게 썼잖아. 우리말로 네이버 검색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떴잖아. 네이버라고. 여기다 검색한 게 아니라 위에다 검색했죠? 아, 과거에는 검색창 따로, 주소창이 따로 있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봤을 때 6.0, 7.0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부터는 바뀌었어요. 주소창이 검색창이에요. 대신에 여기다 검색을 하면 네이버로 검색이 될지, 다음으로 검색이 될지, 구글로 검색이 될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검색은 다 돼요. 그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와서 안전하게 네이버에다 검색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지.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해 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요 검색창 밑에 화살표 있죠? 돋보기 옆에 화살표.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뭐 있나? 저는 뭐가 이렇게 많던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구글, 네이버, 다음, 야후 이런 거 혹시 보이세요? 없으면 이제 만드는 거 해볼게요. 요쪽에 가서 저 톱니바퀴 그림 뭔지 아시죠? 오른쪽 끝에 거기 들어가면 추가 기능 관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추가 기능 관리. 저 오른쪽 끝에 별표 옆에, 별표는 즐겨찾기고 그 옆에 이제 도구라고 하는 기능을 누르셔가지고 추가 기능 관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검색 공급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구글 뭐 이런 게 보이는데, 구글을 기본, 여기 보면 없는 거 있어요. 다음 하나만 있어요? 빔. 자, 그러면 제가 뭐를 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다 제거할게요, 제가요. 얘를 제거하는데, 기본값은 제거 못해요. 기본값이 다음이든 네이버든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못 찍은다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세요.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라고 밑에 있습니까? 아래에서 두 번째? 예, 걔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면 좀 전에 저는 다음은 있었고, 여기 다음은 있었고, 다음 말고 뭐 구글도 선택해서 올릴 거고요.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 누르시면은 여기 빙, 다음, 구글, 지마켓, 네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얘 네이버라는 로고를 누르면 네이버가 뜨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사용해 보란 얘기지. 근데 우리 네이버 많이 써봤으니까 여기 추가 누를 거예요. 추가. 그럼 여기 추가하시면 돼. 추가. 그리고 구글도 추가하고
여기는 빙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음도 추가하고 업그레이드 하라 그러면 되고, 밑에 보니까 네이터도 추가하고 야후도 추가하고, 이 트러스터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그렇죠? 얘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다 추가했어요. 구글은 추가 글씨가 안 자, 여기 보면 구글을 추가. 이게 닫았다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추가된 게 보이네, 그렇죠? 추가된 게 보여. 얘는 알파벳 순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구글을 좋아해서 구글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를 좋아하시니까 네이버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 옆에 기본값하고 뜰 겁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위로 올라가면 좋겠죠? 기본값이니까. 그러면 얘를 위로 이동, 그러면 얘가 올라가요. 다음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구글도 많이 쓰고. 야후? 빙? 빙은 뭐예요? 빙? 자, 다시 보세요. 오른쪽 도구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걸 선택했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아래 두 번째 있는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이 중에 G마켓을 추가해볼까? 그럼 필요하면 G마켓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 G마켓이 안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럼 얘를 닫고 다시 도구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G마켓이 왔겠지. 아까 그 화면에서는 안 나왔던 것 뿐이니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 보일 테니까. 근데 하여튼 네이버를 기본값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네이버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예. 그럼 닫아볼게요. 자, 인터넷을 실행했는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화면은 네이버가 열릴지 다음이 열릴지 뭔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홈페이지 기능이라 그래요. 이거에 상관없이 검색을 할 텐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디다 검색하셨다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 다음 싫어. 그럼 여기다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네이버로 와가지고 여기다 검색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보세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이정민 훈장 써보세요. 이렇게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보세요. 이해가 싫으면 홍길동을 검색하셔도 돼요. 그 밑에 아래를 보셔야 돼. 아래. 기본이 네이버로 돼 있죠? 여기 이정민 훈장을 쓰고 안쪽에 보면 파란색에 하얀 거 네이버가 로고가 찍혀 있잖아요. 그냥 엔터를 누르니까 이정민 훈장이 네이버로 검색된 거예요. 이번엔 여기다가 뭐 홍길동을 쓰시든지 뭐가 여러분 궁금한 걸 검색하실 때 글자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걸 엔터 누르면 네이버가 열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보면 다음도 있잖아. 다음. 여기 밑에 다음도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제는 이거 누르면 다음에서 열렸잖아.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쓰고 세 번째가 구글로 돼 있잖아요. 구글을 클릭하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구글에서 검색되는 거예요. 구글을 찾아다니고 네이버를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댁에 검색 공급자라고 하는 얘네들을 쫙 깔아놔야지. 야, 예를 들어서 선반 목재를 제가 검색하기 위해서 요 G마켓을 클릭할 거예요. 이제 글자를 쓰고 나서 그러면 G마켓에서 검색되는 게 나오지. 이제 여기 11번가도 있으면 좋은데 굳이 11번가 가지 않고 검색해도 되잖아. G마켓은 그거를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네이버 N자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선반 목재라고 써놓고 네이버를 아이콘을 누르면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거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하신 북부 여성발전센터를 검색하시고 여기 있는 D자 이 D자를 누르면 뭐가 된다? 다음에서 검색이 되는 거지. 다음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네이버 다니고 다음 찾고 구글 찾지 마시고 한 번만 도구에 가서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공급자를 세팅하시면 되지. 아, 여기야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겠지만 대개는 한 번만 해놓으시면 영원 불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주소를 쓰면은 수정을 자, 여기다가 네이버를 가서 네이버를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이버를 가면 네이버가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를 열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네이버 옆에 보면 새 탭이 하나 열렸죠. 그렇죠? 여기다 다음. 그럼 다음을 많이 가니까 다음을 클릭하면 또 다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도 쓰고 다음도 두 개를 난 동시에 열어놓고 인터넷 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다음 게 나오고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네이버 게 나오겠지. 요 위에 주소창이 아니라 검색창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면 두 개가 탁 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홈페이지 설정이라 그래요. 아니요, 저기 내가 처음에 지금 선생님이 설정해놨잖아요. 컴퓨터를 끄고 다시 부팅을 해요. 그럼 저게 그대로 뜨게. 그러니까 여기에 뜨게끔 인터넷 실행하면 네. IE를 실행하면 여기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홈페이지 설정하는 거라고. 자, 두 가지를 열어놔 보세요. 두 가지를. 옆에다 세 개를 넣어놓고 여기는 구글을 열어놓으면 또 세 가지가 되는데 그냥 두 가지만 해놓자고. 네이버, 다음 이렇게 두 가지 열어놓으시고 하여튼 인터넷 실행하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리게끔 하자 이거지. 예. 자, 그거는 저기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까 추가 기능 관리였고 이번엔 인터넷 옵션. 현재 페이지를 누르시면 네이버하고 다음이 둘 다 열릴 거예요.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 네이버하고 다음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현재 페이지를 냈으니까 현재 페이지가 두 개잖아요. 지금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시고 얘 닫았다가 다시 인터넷 실행하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하면 네이버도 열리고 다음도 열리고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원하셨던 겁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네이버 안에 들어가면 네이버 툴바도 있고 또 네이버에 가면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작동되고 나면 네이버는 자기네 화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고 다음은 또 다음에 들어가서 뭐를 하잖아요. 특히 V3 라이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뭐를 실행하라 그러면 다음이 초기 화면으로 바뀌게끔 해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순간에 가보면 줌으로 바뀌었어요. 줌. 이거로 바뀌어 있다고. 이거로. 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거든. 이게 원한 게 이게 아니었거든. 근데 죄다 이런 게 열리는 거야. 이렇게 농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크롬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크롬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인터넷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초기 화면이. 여러분 댁에서는. 아, 물론 여기는 껐다 켜면 원위치가 되니까 뭐 방법이 없지만서도 예. 그렇게. 크롬은 어떻게 쓰는가 한번 해볼게요. 크롬은 오른쪽 끝에 가면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크롬은 점점점. 확인하셨어요? 그 점점점을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으로 가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점점점이 메뉴 아닙니까? 그러면 설정을 밑에 세 번째 설정을 누르시면 이 설정 창이 별도의 탭으로 붙어요. 이때 여기 가면 요거 있어요. 여기 어디 갔더라? 검색 엔진. 이 검색 엔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이버, 그럼 네이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여러 개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크롬은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네이버, 예? 여기 보시면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시는 게, 그럼 여러분 이제 뭘 궁금해서 인터넷을 실행하면 무조건 얘가 뜨게끔 하면 편한데, 여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의미는 없고, 한번 해보세요. 기본으로 설정하라고 이렇게. 선생님 그 네이버에서요. 그 아까 탭 밑에 유튜브랑 다음 또 떴잖아요. 그걸 삭제해줄. 어디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예. 이거? 네, 그거는 어떻게 떠요? 요거 하고. 요거 설명하다 그로 가기는 좀 뭐하니까 하고. 예. 여기 보면 주소 표시율에 사용되는 검색 엔진을 네. 네이버로 갈 건지 다음으로 갈 건지 구글로 갈 건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특정 페이지 또는 페이지 모음 열기라를 누르시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네이버를 실행하면 네이버를 여기다 주소를 적어주면 크롬을 실행하면 네이버부터 열리는 거고, 이 강사 컴퓨터는 제 홈페이지가 열리게끔 해놔서 그냥 실행하면 바로 제 홈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선생님들은 크롬 안 쓰시거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고, 저는 크롬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로 해야 되니까 크롬을 써야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옆에다가 여기다 홍길동 검색하면 보세요. 네이버로 열렸잖아. 아까 점점점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어디 갔다? 검색 키워드. 이거 주소 검색 엔진을 다음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다음으로.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가 아니라 위에다가 홍길동을 검색하면 뭐가 된다? 다음에서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을 뭐로 하실지는 여러분이 정하시고 쓰시면 되죠. 대부분 네이버 많이 쓰시니까 네이버로 해놓지. 저는 집에서는 네이버 안 쓰고 구글 쓰거든요. 구글로 검색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을 쓰고, 이 강의실에서는 저만 구글 쓰면 여러분하고 또 화면이 다를까봐 여기서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이라고 하죠. 검색 공급자, 다른 말로 검색 공급자라고 써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검색 엔진 그렇죠. 엔진이 뭐야? 엔진?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 선박 엔진 그러죠. 엔진이란 말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검색 도구죠. 검색 도구. 검색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검색 엔진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엔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검색 기능 그런 거지.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그 초기 화면을 뭐로 설정하느냐 하는 거.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초기 화면, 홈이라는 영어 단어가 첫 번째, 집이란 뜻도 있지만 컴퓨터는 집이란 뜻 대신에 첫 번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발한다, 홈페이지를 작성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웹페이지. 여러 가지 인터넷 화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을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검색한 결과 있었잖아. 검색한 결과. 이건 웹페이지라 그래요. 웹페이지. 근데 그 웹페이지 중에 첫 번째 화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를 홈페이지라고 부른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초기 화면으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인터넷 explorer 실행했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보이잖아. 즐겨찾기가. 여러분 즐겨찾기라는 개념이 뭐예요? 즐겨 찾으러 다니는데 여기 중계역 가면 거기 뭐 포장마차 즐겨찾기 이런 거 우리 즐겨찾기 해놓잖아요. 예. 저희 동네 그 맥주집이 하나 있는데 이 가게 이름이 즐겨찾기야. 잘 만들었어. 즐겨찾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얘는 즐겨찾기라고 표현하고 여기 즐겨찾기라고 표현하고 크롬 브라우저는 뭐라고 불러요? 북마크라 그래요. 책갈피. 책 사이에다가 우리 꽂아놓잖아요. 이렇게 책갈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관리하는 방법이. 여기는 요 탭이라는 줄이 있죠. 탭줄. 요 위에.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즐겨찾기를 표현할 건지 즐겨찾기를 따로 보여줄 건지 나는 안 볼 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도구의 행에 탭 표시 따로. 그 위에는 주소줄 따로 있고 검색창 따로 있고 밑에 탭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를. 근데 저는 그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소 쓰고 검색하는 걸 통합해서 쓰고 옆에다가는 탭이 나오면 한 줄 정도가 더 이득이 될 수 있죠. 여기에서 별도의 탭의 행 표시를 누르면 위아래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니까 싫어서 안 하고.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모음을 클릭하면 즐겨찾기가 쭉 보이고 이 즐겨찾기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여기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곳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즐겨찾기 할 때 어떻게 즐겨찾기 해요? 다음을 즐겨찾기 해? 네이버를 즐겨찾기 해? 아니지. 이건 의미가 없지. 다음은 물어보면 되잖아. 네이버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선반 목재를 검색을 했단 말이야. 선반 목재. 예를 들면 이 선반 목재에 들어가서 제가 요거를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오래 막 헤매고 다녔잖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나 이거 하나 살 거야. 니네 이거 사면 어떻겠니?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만약에 없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내가 아까 본 거 한번 찾아볼게 다시 하고 막 헤매잖아요. 그럴 때 얘를 즐겨찾기 하는 거야. 얘를 즐겨찾기 하는 거야. 여기서 할 건지 요 즐겨찾기 모음에서 할 건지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인터넷 실행하고 나서 내가 아까 뭘 봤는데 보여줄게. 들어가면 여기다가 요거 있잖아요. 여기 나무꾼닷컴 이거.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바로 보이잖아요. 이게 즐겨찾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즐겨찾기 해놓더라고. KBS 방송국을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더라고. 그거는 초보자들이 즐겨찾기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KBS에 들어가서 드라마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본 지가 몇 년이 돼서 모르는데 이건 뭐야? 동백필 꽃필 무렵도 있네요. 그렇죠?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런 거 있어.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가면 등장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등장인물 이런 거. 요 사람에 대한 거를 요 사람 말고 요 사람을 한번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즐겨찾기 해놓는 거야. 이렇게. 얘를 즐겨찾기 해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놓고 나서 아까 그 봤던 거를 다시 가려면 KBS 찾아갖고 드라마 찾고 동백필 무렵 찾고 주인공 찾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으니까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이게 즐겨찾기의 묘미예요. 즐겨찾기 묘미라고. 근데 그런 거를 여기다 이제 많이 넣어놨죠. 그렇죠? 많이 넣어놨죠. 자, 제 USB 메모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즐겨찾기. 저의 집에 즐겨찾기 해놓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 즐겨찾기가 몇 개 들어있냐면은요 3,600개. 아이고, 여기에 우리 애가 예전에 된 게 뭐 하나 있을까 이거. 요거 소년 한국일보에 신문 기사에 나온 게 있더라고. 사진. 요거. 얘가 우리 큰애예요. 초등학교 때. 이거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즐겨찾기 해놓은 거야. 물론 오른쪽 눌러서 사진도 저장해놨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어린이 전래 놀이 이런 거 있어. 전래 동요 이런 거. 이거는 뭐야? 워닝. 유해 사이트로 바뀌었네. 새마치 동요동산. 이것도 이제 개인이 하는 홈페이지라 사라졌네. 사라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게 사라진 것도 있지만 아까 이런 신문 사건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즐겨찾기 해놓으니까 도움이 됐지. 필요 없는 것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즐겨찾기가 나오기를 바라서 즐겨찾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즐겨찾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즐겨찾기를 모음을 열어놨는데 이 즐겨찾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요. 여기 동백혈무료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건 즐겨찾기 모음에 들어있는 애거든. 요거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나무꾼닷컴 이거 올리면 즐겨찾기 모음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뜨는 거예요. 즐겨찾기 모음이 따로 있고 즐겨찾기라고 하는 전체 테두리가 있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즐겨찾기 모음에다 놔야 그게 요 위에 상단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급한 게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건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지. 릴렉스. 차분한 마음으로 요 즐겨찾기를 보시면 여기 즐겨찾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즐겨찾기 보면은 즐겨찾기 모음은 뭐지? 윈도우 라이브는 뭐지? 웹사이트는 뭐지? 눌러보셔야 돼. 그랬더니 눌러봤더니 뭐라? 유튜브. 다음. 여기에 있네?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나타나겠네?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때? 안 되는 거야 그게. 차분하게 하셔야 돼.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즐겨찾기 올려놨던 거는 원래대로 제가 이제 내려놓을 거고요. 이렇게 내려놓을 거고 요 나무꾼닷컴은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서 본 거니까 오른쪽 눌러 삭제해버리고 얘도 삭제해버리고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뭐 삭제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해놓으신 거니까 단지 저는 즐겨찾기 모음만 안 보면 되잖아. 저는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또 그분들은 또 필요하시면 보시겠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남이 만든 걸 굳이 제가 삭제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만든 것만 삭제한 거고 여기 아까 올려놨던 것만.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즐겨찾기를 더블 클릭했잖아요. 더블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열렸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니까 어디로 열렸냐고. 인터넷 스프로로 열렸어요? 크롬으로 열렸어요? 크롬으로 열렸죠? 그 이유가 뭐죠? 얘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했잖아 아까. 그러면 얘를 인터넷 스프로로 열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찾아봐야 돼. 여기서 찾아봐야 돼. 열기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연결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열어놓고 여기다가 얘를 쓱 끌어다 놓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끌어다 여기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열려요. 인터넷 창 열어놓고 여기다 열어놓고 이렇게 창을 살짝 줄여놓고 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쓱 들어놓으면 여기서 열린다고. 이제 이런 게 아직 우린 안 해봤지. 드래그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들이에요.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많이 해보셔야 돼. 많이.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 연습도 공부하시면 이런 걸 또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잡스러운 걸 잘해. 엑셀을 착 잘하고 파워포인트를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대부분 해결이 돼.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엑셀을 질문하면 엑셀을 알아야 답변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에서 뭐 복사가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잡스러운 거, 일명 잡스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노하우죠. 많이 해봐야 돼,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우리 애한테는 추억인데 몰라, 얘는 이거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잖아. 한국일보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자료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즐겨찾기 안에 공부하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공부하던 자료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에이디트 플러그인과 안드로이드 SK 매니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이클립스 개발 환경 설정하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자료인데 2013년도 거야. 지금은 필요 없죠. 실용 버전을 써야 되니까 이거 2013년도 때는 이걸 공부했던 거지.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구 이런 거. 가구를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거 했더니 잠깐만 하고 한참을 찾아요. 아까 봤던 거 찾느라고. 즐겨찾기 좀 해놓지 했더니 그게 뭔데? 그러더라고. 알고 봤더니 이거야. 문 닫았다. 그렇죠. 문 닫았어. 아이사랑 가구닷컴인데 이름은 제가 알고 있어요. 허기용이라는 사람이 잘생기진 않았는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뻥치더라고. 여기 있네. 여기 일산의 가구단지 중에 허기용이라는 분이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나 보다. 여기 대표님인가 보다. 얼굴 한번 볼까? 여기도 잘생겼다고 또 뻥쳤잖아. 잘생긴 남자의 가구 이야기. 잘생긴 거 안 보이죠, 그쵸? 안 나오잖아. 인사말 있다. 인사말. 잘생겼네. 제가 이 집에 와서 가구 샀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구 사실 일 있으면 이 집 가서 사세요.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 딱 한 번 거래했어요.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필 받는 거 있잖아요. 필 받는 거. 예. 거기 가구 단지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혼자서 이 집이 이분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더라고. 여러 사람 쓰는 공동 화장실을 빡빡빡빡 매일 청소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아니 왜 화장실을 왜 대표님이 닦으시냐고 했더니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래. 그래야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볼일도 보실 수 있다고. 마음에 들더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본인이 그래요. 잘생긴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보다 더 잘생겼는데요. 또 저를 또 치켜 세워주더라고. 그게 꼬임에 빠져가 가구를 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가구 좀 잘 돼 있어요. 한번 연락하시고 그거랑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즐겨찾기 해놔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요거를 북마크에 가서 추가.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전 이 사람 아니까는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즐겨찾기 해놓은 게 있으니까 언제라도 이런 걸 보면서 여기 보시니까 뭐 맥널티 우리 친구가 커피 회사를 하는데 이 커피 회사는 저 친구 사이트인가 봐요. 제가 한국경제인가? 예, 여기 있네요. 이 친구 어릴 적 친구예요. 어릴 적 장사 잘해요. 이건 땅 얘기야. 땅 얘기.
여기에 좀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해놨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블로그에 또 기사거리가 올라갔어요. 이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는 아니고 이분의 기사거리 올린 거지. 네, 이렇게 올린 거지. 사진이 많이 나왔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종류별로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모아요.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 뭐 이런 거, 인천 장애인, 제가 장애인 그 강의했을 때 모아놨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들.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뭔가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대략 아시겠죠? 즐겨찾기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즐겨찾기 등록하는 게 있었는데 못했네. 그렇죠? 여기 먼저 설명했네.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하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숙제를 한번 좀 볼게요. 이거 했었어요. 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면 PC 정비 자료실 있다 그랬죠? 거기 가셔가지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CPUG 그 위에는 미랄 시스템입니다. 저 찬바람 불던 날 여기 가가지고 노트북 수리해갖고 왔거든요. 노트북이 액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기계는 작동이 되는데 값어치가 있을지, 수리를 해도 될 값어치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갔더니 비용은 13만원. 4세대 CPU인데 i5인데 메모리를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하드디스크 1테라 달려있는 거를 SSD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하드는 DVD 장치에다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19만원 주고 왔거든요. 그 정도 그 컴퓨터 중고 살려면 한 45만원 가는데 19만원 줘가지고 아주 새 거로 잘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 연락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변함없이 그날도 맨발에 슬리퍼 신고 일하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이제 CPUG 시스템 요거 CPUG 시스템 들어가서 32비트 말고 64비트 실행하세요 그랬죠? 이렇게 해서 실행한 사진,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오세요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열어놓으시면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라시 결성하신 분들은 얘를 실행해 놓으시고 나서 이 화면을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PC를 조립하려 그러면, PC를 조립하려면 첫 번째가 이제 CPU잖아요. CPU는 i5급이나 i5나 또는 i7 그리고 8세대 또는 9세대 이게 좋겠죠? 돈이 좀 있으시면 i9을 쓰세요. i9 그럼 뭐 자동차로 말하면 경주용 차량인데 덤프트럭처럼 많이 싣고 벤츠처럼 쾌적하게 달리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차피 좋은 거 들어가면 알아서 메인보드가 들어가니까는. 메모리는 8GB 이상이에요. 무조건 8GB입니다. 그런데 16GB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좋죠. 16GB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6GB 이상이 돼야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포토샵을 할래도. 근데 포토샵도 복잡한 작업하려면 8기가가 부족해요. 특히 이렇게 좋은 CPU를 탑재하는 이유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가 더 높아야 돼. 전 32기가 쓰거든요. 평상시에는 4기가, 3기가 밖에 안 써요. 근데 영상 작업 들어가면 얘가 그냥 쫙 작업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죠. 가상 메모리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SSD는 250GB 이상
쓰셔야 되고요. 추천하고 싶으면 이제 512 이상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SSD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뭐 없어도 되고 쓰셔도 되는데 뭐 1TB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1000기가 또는 외장 하드는 4TB급 정도. 외장 하드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보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요. 그래픽 카드는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그래픽 카드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외장 그래픽 카드가 붙어야 좋은 게 뭐냐면 포토샵을 하거나 또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게임. 그러니까는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작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임 할 때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보니까 1060 GTX 1060 이상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려면 비싸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져요. 여러분 조립하시려면. 자, 여러분들이 용산에 나가서 조립을 하시려고 이렇게 뭐 견적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거 쓰시기에 특별히 받으신 거 있어요 라고 하고 딱 물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 초짜구나 알거든.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용도로 쓰시게요 그러거든. 그러면 아, 요즘 게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딱 아, 제법 아는구나. 그런데 엑셀 할 거고요, 인터넷도 할 거고요. 그러면 제일 싸구려. 그런데 포토샵도 하거든요. 그럼 중간. 근데 우리가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게임 얘기해야 돼. 처음에 티코 봤다가 소나타 봤다가 그랜저 갔다가 벤츠로 가는 거야. 처음에 20만 원이면 될 거를 게임 얘기 나오는 바람에 100만 원으로 가는 거지. 알고 가셔야 돼요. 게임용은 비쌉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실 때는 노트북은 게임용으로 사시면 돼요. 게임용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모리 16기 이상. 메모리 16에 SSD는 512 정도로 잡으세요. 나머지는 업그레이드 못합니다. 노트북은 업그레이드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노트북을 사실 때 거기에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주문할 때 메모리가 8기가 그러면 16기가로 바꾸시고 SSD가 뭐 250 그러면 500 정도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해서 구매를 하셔야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면 죽어나니까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1060, 1070, 1080, 20 그다음에 1650, 1660, 2070, 2080, 2080 Ti는 2070, 2080 블랙은 한 350만 원 가요. 그래픽 카드만.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뭐 게임 프로그래머로 뭐 게이머로 나갈 것도 아니고 게임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다나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나와라는 사이트 제가 많이 가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컴퓨터에서 이거 탭에서 다나와 검색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노트북을 보실 거 아니에요. 노트북 이거. 노트북에 가시면 어디 갔어? 노트북 여기 노트북에 가시면 게이밍 노트북 보세요. 일반 노트북 보지 마시고. 자, 일반 노트북은요. 삼성, LG 같은 거 이쁘장한 거 많아요. 광식 이렇게 이쁜 거.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싸고 이거 게임 못해요. 삼성, LG 뭐 터치펜 갖고 하는 거는 놀 때 쓰는 거야. 포토샵은 잘 돌아가요. 영상 편집 불편할 수 있으니까. 게임은 일단 안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실 때는 게이밍 노트북을 일단 보시는 게 제일 좋아. 게이밍 노트북은 다 되니까. 9세대 i7이라고 돼 있죠? 헥사 6개 코어가.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SSD가 256이네요. 그래픽은 1660이에요. 좋아요. TI네.
굉장히 좋습니다. 요 256을 512로 바꾸시면 좋지. 256을 512로. 그러면 얘를 보시면 주문할 거 아닙니까? 여기 11번 가에서 주문할 때 얘를 주문할 때 여기 추가 구성에 램 변경, 이 램이 얼마라고요? 자, 램 하드 변경에 들어가서 하드 뭐가 있나? 윈도우를 설치해 달라고 해야 되고, 윈도우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램 하드 변경에 들어가서 지금 하드만 추가할 수 있네요. 램 변경이 안 되네. 좀 아쉽다. 아니면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다른 거. 레노버 유명해요. 한성 유명하고요. 에이수스는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512네요. SSD가. 그렇죠? 141만 원이지 않습니까? 9세대 i7입니다. 17.3인치예요. 커요, 노트북이. 여성분들이 핸드백에 넣고 다닐 수는 없어요. 무게가 제법 나간단 말이에요. 2.85kg예요. 2.85kg. 요런 거 사놓으시면 여러분이 댁에서 컴퓨터 작업 어떤 거든 다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저렴한 거 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사시면 딱 좋잖아. 11번가에서 사시든지 어디서 사실 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게임픽스 증정한데 이거 사면, 자, 추가 설정하는 게 뭐가 있나 볼까요? 하드 장착해서 보내면, 하드를 장착해서 보내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보관하면 되잖아요. C 드라이브는 프로그램 돌리고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돌리면 되죠. 근데 또 뭐가 있나요? 메모리 업그레이드 가는 게 있는데 16기가 램 추가 장착, 16기가를 더 집어넣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또 뭐가 있는지, 뭐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다시 깔고 싶다 그러면 윈도우를 여기다 깔아야 되고, 윈도우가 189,000원이래요. 윈도우는 이제 야매로 깔아도 되는데 정품을 사서 깔면 좋지. 정품을 주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갔네. 140에서 30 몇만 원 올라갔지. 이렇게 쓰시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뭐 게임이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한동안 여러분한테 복종할 겁니다. 너 노트북 쓰지 마. 그럼 엄마 잘못했어요. 나 말 잘 들을게 이럴 거야 분명히. 예. 그 정도의 사양을 갖고 있는 좋은 겁니다. 이런 거를 사시면 들고 다니긴 불편하지만 집에서 두고 쓰시는 거는 뭐 화면도 크잖아요. 17.3인치니까 커요. 델은 사지 마세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 델 거를 사줬는데 뭐가 좀 잘못,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바꾸려고 했더니 주문해서 오는데 한 달 걸리고요. 우리나라에 없대 배터리가. 이거를 조립할 때, 배터리 조립할 때도 기사가 방문을 하든지 기사를 요청하면 수공비가 또 6만 원이 더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리 불편하더라고요. 서비스 센터를 갔다 왔는데 없대요. 아답터에 뭐가 이렇게 좀 뭐가 헐렁헐렁 찢어졌어요. 그것도 새로 사야 된다 그러고, 보통 삼성이나 LG는 그냥 알아서 해주거든요. 이거 사지 마세요. 아주 제가 여기 대표가 누군가가 저하고 싸움 하더라도 저는 얘기할 거예요. 저도 안 살 겁니다 이제. 한성은 좋아요. 제가 한성 걸 쓰고 있거든요. 좋아요. 서비스 센터도 가서 서비스 다 받아봤고요.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남자들만 있더라고. 그게 좀 흠이야. 삼성전자에 가면 그 좀 예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다 저같이 건장한 남자들이 쫙 있어가지고 잘해줘요. 예. 농담 아니고 진담입니다. 좋아요. 한성 거 좋아요. 한성이 미국의 델을 모방한 건데 서비스는 훨씬 좋아요. 예, 그런 거. 자, 뭐 또 좀 볼게요.
가상 메모리 얘기가 나와서 좀 설명드릴게요. 가상 메모리.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메모리를 다른 말로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이 주기억 장치가 좋아야 돼요. 모든 작업은 다 메모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용량이 커야 되죠. 용량이 무조건 커야 좋다. 단 빠르면 더 좋다. 용량 빠른 것도 있네? 메모리는요,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용량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는데, 옛날 컴퓨터는 느려요. 최신 컴퓨터는 다 빨라요. 그 빠른 것 중에 더 빠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보편적으로 삼성전자 거를 쓰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빨라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근데 그거보다 더 퍼포먼스 좋고 강한 것들은 가격이 따따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굳이 용량 빠른 거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CPU가 메모리가 CPU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빠른 거 사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나는 영상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메모리를 더 비싼 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메모리 용량이 작으면 방법은 하나죠.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용량을 올리면 되죠. 돈을 들여서. 근데 이것도 무제한 올릴 수 없잖아요. 영상 편집하는 컴퓨터들 보니까 128기가짜리도 있어요. 메모리가. 이러면 좋지. 돈이 얼마야? 몇백만 원인데.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 그럭저럭 좋다. 근데 가상 메모리를 윈도우가 알아서 해주는데, 사용자 보고 얘를 설정하라고 하면 내가 설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따라서 하세요. 내 컴퓨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내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컴퓨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컴퓨터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관리, 아니면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 아이콘이 있으면 오른쪽 눌러서 관리 하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 잘못 들어왔다. 맞는데? 잘못 들어왔네요. 관리가 아니라 속성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실력이 들통나는 거예요. 이래서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는 우리가 배우겠지만,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면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요런 창.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64비트인지 메모리가 4기가인지 이거 떠요. 그 중에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고급이라는 항목에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가상 메모리를 설정 눌러서 고급 여기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자동 관리라고 했으니까 윈도우가 알아서 관리하는 건데, 아까 그 캐드 하시는 분은 얘를 해제하시고 가상 메모리를 직접 지정해 줘야지 뭐. 이거 잘못 지정해 버리면 컴퓨터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 캐드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용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상 메모리는 윈도우가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지금 16 여기 자동으로 세팅해 놨는데, 이거를 수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풀면 여기다 가상 메모리를 얼마큼 할지 여기서 써주는 건데,
최대 65,000까지 쓸 수 있대. 우리는 제 컴퓨터는 65,0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다 3만 정도 쓰면 어떻게 될까? 이게 보조기억 장치거든요. 보조기억 장치에 3만을 쓰면 절반을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요거 이게 한 6만 남았는데 이 중에 3만을 쓰니까 요 나머지 3만은 내가 못 쓰고 메모리로 가는 거예요. 얘를 다 꺼냈으면 어떻게 돼요? 저장 작업 못 하죠. 이거는 보시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팅해 주시면 돼요. 만을 요구하는지 2만을 요구하는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셔야 된다 이거지. 수작업으로. 그쪽에서 얼마를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장치 관리자 들어갔던 거 있었죠? 컴퓨터에 가서 관리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관리. 이게 관리가 뜨면 이 관리에서는 뭐를 보시냐면 장치 관리자를 보시는 거예요. 장치 관리자. 이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꽂혀 있는 장치들이에요. 얘가. 우리 집에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대문 문짝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창문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커튼도 있고 버티칼도 있고 화장실 문짝도 있고 주방에 싱크대도 있고 이런 있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어느 집은 냉장고가 두 개가 있는 집도 있겠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 살림살이, 이 컴퓨터 살림살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그래서 프로세스가 몇 개다. 키보드 하나 꽂고 쓰고 있고 마우스는 저 마우스 2개 쓰고 있죠? 여기 마우스 하나, 강의실 마우스 하나, 제가 쓰는 마우스 하나 2개 꽂아놨잖아요. 그 2개 나타나잖아. 모니터는 모니터 하나만 쓰고 있다고 나 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몇 개인데 4개잖아요. 4개. 빔, TV 2대, 모니터. 근데 공유기로 걸어서 쓰는 거예요. 모니터를 분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를 분배기라는 기계가 밑에 있거든요. 책상 밑에. 하이마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영상이 똑같이 나가게끔 하는 게 분배기거든요.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디스크 드라이브는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요거는 제 USB 메모리고 센디스라고 돼 있는 거 있을 텐데 여기 1122 이게 이 강의실 SSD C 드라이브고 거기다 제 외장하드 하나 달아서 또 하나 쓰고 있고 여러분은 얘가 없었겠지? 요 디스크라고 하는 거 요거만 보일 거예요. 스카시 방식의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셨으면 거기 USB 메모리 꽂힌 거 보일 테고. 요런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어려운 것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는 메모리를 높게 쓰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릴 때 얼마나 8기가 이상은 써야 된다. 그런데 16기가 이상을 추천하는 거는 이왕이면 좀 널널해야 좋잖아요. 우리가 줄넘기를 할래도 공터가 넓어야 줄넘기가 편안한 거고 밥을 먹을래도 밥상이 커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크롬 브라우저는요. 크롬 브라우저는 자 제가 yahoo.co.jp 일본 야후 재팬인데 여기를 가면은요. 야후 재팬을 가볼게요. 제가요. 야후 재팬 일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 우리나라 옆에 있으니까 인접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무슨 뭐 이렇게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말을 전혀 모르니까 깡통 아닙니까? 그때 여기 번역하는 기능이 있어요. 번역. 오른쪽 끝에 크롬 브라우저에는. 그래서 얘를 번역 버튼 눌러주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일본 뉴스, 날씨. 일본 지금 난리 아닙니까? 태풍 불어가지고. 일본 나오잖아요. 긴급 피해 상황. 일본 겁니다. 일본 거. 이렇게. 여기 피난 권고래. 우리나라 피난 권고가 별로 우리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피난 권고래. 일본말로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야 뭐 우리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그림.
이건 그림이라서 번역이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림, 이건 이제 이런 거, 이건 그림이잖아, 그림. 그림이니까 글자가 번역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번역이 되잖아요. 여기 삿포로 지방 클릭하면 삿포로 지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아바시리? 여기 클릭해보면 아바시리에 있는 이거 중점으로 해서 날씨도 보이고, 이렇게. 일본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야후닷컴 어떨까? 야후.com 야후닷컴을 가면 에이씨, 이렇게 영어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번역하면 되지. 번역하면 되지. 우리말로 번역되잖아. 오우, 몸 좋아. 근데 뭘 때렸대? 봐야지. 뭐 이렇게 팬이 사진을 요구한 뒤 얼굴을 때렸대. 이등치에 맞은 거 아니야? 어떻게 때렸길래 이 사람이 맞았다고 또 뭐라고 썼을까? 얼마나 힘든 사람이 때렸길래? 이 정도면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미국 거를 보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배가 고프다는 얘기인지 몸이 좋다고 자랑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데 번역을 하니까 너무나도 좋다 이거지.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그러면 이걸 일본말로 번역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 번역에 들어가면 옵션이라고 있는데 언어를 변경해가지고 이걸 일본어로 바꾸면 아랍어로 바꿔버릴까? 일본어 있네. 그렇죠. 일본어로 바꾸면 이게 일본말로 바뀌어. 영어인데 일본말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일본어를 실제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영어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일본어로 바꿔주고 있으니까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내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야. 그러면 그쪽 나라 말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크롬 브라우저는 번역기가 작동을 합니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그런데 의역 같은 건 잘 안 되더라고. 직역은 잘 되는데 어차피 사전적인 단어는 잘 되는데 의역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yahoo.co.jp 가볼게요. 여기 야후를 갔어요 지금. 예, 영어로 계속 떠들고 있죠?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바꿀까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볼까요? 비어있는 데다가 여기 빙 번역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안 눌려지네. 안 눌려지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 도구에 가면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아까 검색 공급자 있는 것처럼 여기 번역기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번역기가 여기 번역기가 있는지. 여기 있다. 여기 빙 번역 서비스라고 바로 연결해 있네. 예. 근데 돼 있는데?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 들어가서 이건 아니고 여기 빙 번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 잠깐만. 다른 데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얘가 다 나왔나? 어이씨, 거부하네. 잠깐만. 분명히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 가면 빙 번역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 여기 밑에 보이세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스레이터.com 얘를 클릭해 볼게요. 이거는 그게 아닌데?
그 번역이 아닌데?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체코말로 바꾸면 이렇게 이게 체코말로 안녕이란 뜻이래요. 이거는 단어잖아, 단어, 문장. 아닌데? 아, 이거 크롬 브라우저다 또.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고. 예, 다시 얘를 이 주소를 인터넷 스포로에다 붙여버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아니고. 보면은 빙 번역 서비스는 블럭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야 쓸 수 있다고 나와요. 아니야, 다 돼요. 다 되는데 블럭을 잡아서 필요한 것만 번역 서비스로 들어가서 하는 이런 거는 돼요. 이건 원래 되던 건데 이걸 통째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언제 이 글자를 못 알아듣는데 언제 합니까? 자, 지금 빙 번역을 여기 지금 추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서 바로 연결해 들은 빙 번역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사용 안 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얘를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예. 여기에 있는 빙 번역기를 사용하는 건데 이건 야후 거고 빙 번역기가 이건 검색이고 안 들어가죠 지금요. 못 쓰겠네. 일단 이런 가능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이거를 빙 번역 서비스를 누르면 빙 번역기에서 이걸 우리말을 예를 들어서 태국말로 바꿔라든지 이렇게 여기 태국말로 바뀌고 얘를 영어로 바꿔라 일본어로 바꿔라고 하면 바뀌어요. 이거는 통째로 다 바뀌어지는데요. 야후 맨 위에 타이틀 있죠. 거기는 통째로 다 바뀌어요. 화면이. 그렇죠. 타입에서 오른쪽 크롬 말고 크롬에서는 야후 번역기 뭐 빙 번역기가 안 돌고 yahoo.co.jp 야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얘만 번역해 주면 안 되지. 그게 안 돼요. 그걸로 하면은 전체가 다 돼요. 아 그러니까는 네이버는 어떻게 하냐고. 네이버는 그러면 네이버를 영어로 바꾼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번역을 누르면 얘가 야후가 통째로 바뀌는 건 아는데 야후는 바꿨잖아요. 그럼 야후닷컴은 안 바뀌잖아. 이 화면에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북부센터 건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바꾸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사실은 이 번역기를 누르면 일본어가 한국어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클릭하면 또 번역이 된다고. 이렇게 얘가 또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야후도 이렇게 하고 구글도 이렇게 하고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안 뜨니까 여기서만 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yahoo.com을 들어갔을 때 yahoo.com에 들어가면은 여기 또 안 떠요 지금요? 여기 안 뜬다는 얘기지. 그럼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번역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되면 좋은 거고 이게 되면은 여기다가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를 여기다 주소를 치면 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말로 돼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말고 말레이어 말로 바꾸면 이 말이 말레이어로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바뀌나? 이거 누르면 바꿔볼까? 안 바뀌면 할 수 없지. 제 말은 말레이어 못 알아듣나 봐. 폴란드 말로 바꾸면 이거는 이미지니까 안 바뀌더라도 이건 글자니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하는 거지. 번역해도 지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크롬을 쓰는 거예요. 크롬. 그래서 크롬이 편하니까. 크롬이 있으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변경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시크릿 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뭐를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흔적이 남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는 저 끝에 점점점 눌러가지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면 고급 누르셔서 여기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메뉴 눌러서 아래 세 번째 설정 눌러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고급 눌러서 거기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누르시고 이걸 고급으로 가고 기본이 아니라 고급으로 가고 지난 7일 말고 전체 기간을 선택해서 기록 삭제를 누르면 내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크롬 브라우저 접속해서 사용한 것 중에 내 뭐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뭐 어디에 비밀번호 로그인했는지 이런 정보가 다 사라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있는 도구 눌러서 밑에 두 번째 인터넷 옵션 들어가서 여기에 검색 기록 삭제라는 게 있거든요. 삭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얘를 다 삭제하시면 돼요. 다 선택하고 삭제. 근데 아까 컴퓨터 느리다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인터넷이 느려졌어요 라고 하는 분은요, 여기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 가세요. 고급 인터넷 실행하셔갖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른쪽 끝에 있는 도구 눌러서 밑에 두 번째 옵션 들어가면 요 창 떴을 때 저 뒤에 있는 고급 그리고 고급 설정 복원 원래대로 이걸 누르세요. 원래대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누르시면 요 개인 설정 삭제를 누르시고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던 모든 인터넷 연결된 정보들이 다 사라져요. 대신에 불편한 게 뭐냐면 금융 업무 하시려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걸 다시 들어가면 설정해 줘야 돼요. 다시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끼면 느려져요.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면 컴퓨터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인터넷 뱅킹 하는 거는 컴퓨터가 안 빨라도 되니까 고장만 안 나고 잘 돌아가는 거로 인터넷 뱅킹하고 나머지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자체를 금융 업무를 절대로 안 한대요. 요거를 다시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설정해 버리면 여기서 설정해놓은 값이 사라지니까 제가 더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안 할 테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오른쪽 누르면 얘는 안 뜨는구나. 아래쪽에 인터넷 아이콘은 보이죠? 작업 표시줄에 제일 아래줄에 인터넷 아이콘이 있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In Private Browsing 그럼 요렇게 떠요. 크롬 브라우저는 오른쪽 눌러서 새 시크릿 창 여기 가서 요거 누르실 때 새 창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하실 때 오른쪽 눌러서 여기는 지금 안 뜨거든요. 여기는 안 뜨니까 아래에 있는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시크릿 창 그러면 약간 껌튀하게 나와요. 여기서 작업하시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In Private Browsing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시크릿 창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금융 업무 하시고 거기 인증번호 입력하고 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보가 하나도 안 남아요. 여기서 하시면. 근데 화면이 검해서 좀 불편해 보이는 건 있어요. 저는 외부에서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창에서 작업하고 끝날 때 집에 갈 때 메뉴판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다 지우고 가요. 그냥 여기 있는 사용 기록 삭제를 다 지워버리고 간다고. 저는 그렇게 습관을 가졌어요. In Private Browsing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여러분이 하고 나면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요 검색 기록 삭제를 꼭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이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안 남지만 여러분 댁에서는 뭐 굳이 여러분 댁에는 남는 게 좋잖아. 아무 기록해놓고 저장해놓고 좋잖아요. 나갔을 때 그것만 저장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전혀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